해양레저 산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소위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대신에 그 이상으로 또 가져가는 또 좀 힐링이 되는 효과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한 이제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 해양 레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가 인프라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레저 선박 계류나 운항 관련된 인프라가 좀 어떻게 잘 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마리나 시설도 많이 생겼고, 마리나 항만법 그 제정 이후로부터 또 이쪽에 인프라가 많이 확충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계류 비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해상보다는 육상 쪽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위 이제 탈 것, 이 비클 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얘는 선박이니까 그걸 물에 놓던가 이제 육지에 올려놓던가 방법인데, 말씀하신 마리나는 주로 이제 해상에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해상에 놓으면 배를 빨리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기름비도 계류 비싸고, 비용이 이제 비싸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물에 띄워놓는 만큼 이제 배에 대한 관리 비용도 이제 더 자주 해줘야 되니까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이제 좀 큰 사이즈의 레저 선박들은 이제 물에 놓고 4에서 6m급은 이제 육상 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육상이 있다 보니 배를 물로 내리는 아까 상하가를 할 수 있는 슬립웨이가 이제 필요하고, 마리나는 이제 전용 슬립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배들은 이제 뭐 어항에 있는 슬립웨이를 써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항에 있는 걸 쓰다 보면 이제 어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마리나에 있는 걸 쓰더라도 그 육지에 있는 배 대비 마리나는 보통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슬립웨이가 없어서 또 이제 그 수요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는 또 갈등이 있죠.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이제 해양 레저의 어떤 사용자들이 조금 더 그 용이하게 이 레저 보트를 즐기고 이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법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격증도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발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해양 레저 관련된 이 법률이나 제도가 좀 어떻게 혼선 없게 잘 정비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수상대 안전법이 그 선박직원법에 의해서 다 나오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선박직원법하고 수상대 안전법이 좀 충돌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나중에 맞아 사고 났을 때 뭐 이게 선박법을 따를 것인가, 뭐 내재법을 따를 것인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외국에서 태국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배를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분들이 고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범퍼트가 된다는 그런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안전검사, 임시 안전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착해서 가두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한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안전검사 분들을 배 가져오는데 그까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가져오다 보니 그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드니 그냥 카드로 초음받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해양 레저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해양 레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게 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선박법이나 뭐 선원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따오는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는 레저 선박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뭐 상선이나 약간 뭐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큰 배들 중심으로 한 그 형태의 그 법이 그걸 베이스로 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지금 좀 그 차이, 또 현장이 또 맞지 않는 부분 괴리가 좀 있고, 또 말씀한 것처럼 해외 쪽에서 이제 배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 그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선박이라는 거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게 뭐 국내만 되는 게 해외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이 현장과 이런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선주들이 랩저 선박을 이제 구매하고 운항하는 과정에서 보통 제일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점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허증 따가지고 많은 설렘과 이제 기쁨으로 배를 구입을 하는데 운영 및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초보자들은 교육이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마리나 또 확충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보험 같은 게 우리나라 레저 보트에는 종합보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합보험이 없다 보니까는 혹시 사고 나거나 그럴 경우는 다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금전적 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배가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거 얘기하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보험.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좋은 요소들이 긍정 요소들이 있었지만 저는 보험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동차라고 하는 이 고가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내가 어떤 그 금전적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간 그 내는 보험료 뭐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대 초반에 돈을 내더라도 이제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레저 선박에도 똑같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그 선진국은 보험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그 확산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시키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는 지점이라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레저 선박에 관련된 종합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레저 선박을 사실 사면 중요한 게 이제 정비죠, 정비. 그렇죠. 예, 얘도 똑같이 엔진이 있고 또 뭐 배터리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전자장비도 있고 또 이제 차체처럼 선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비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제 좀 그 어려움은 없나요?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리 과정에서 뭐 수리가 굉장히 지연되거나 뭐 부품 수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부품이 다 안 맞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단종된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대체 부품이랑 겹치지 않다 보니까는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내가 자동차의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때 정비를 받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운전하는 내가 기본적인 차에 대한 지식과 이제 응급 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해나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내 차를 정비하는 이제 정비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리나 선박정비사라고 하는 이제 국가자격증이 생겼고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양레저 인력연습센터에서 이 마리나 선박정비사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이제 아까 그 레저 선박 선주들을 상대로 이제 응급조치 또 자가정비 그리고 또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보트의 성격에 따라서 뭐 선액이나 선내기 또 세일 엔진들에 대한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이제 레저 선박을 내가 운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선주들 입장에서 다 받아야 할 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차근차근 받고 이 선박에 대한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장비에 대한 이해 또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내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안전사고도 당연히 예방이 되고 또 그런 지식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나 지금 학과가 없죠 사실 레저 해양 레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분야에 우리 본부장님이 일을 시작한 것도 이제 좋아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사실 그 제대로 정규교육 과정을 받고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 산업과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야 지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강사라던가 스태프들을 꾸릴 때에도 그런 애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 좀 그 학교나 그 학과 등 정규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 뭐 대학교 아니면 전문 기관 그 인력센터에 그런 기관까지 체계적으로 정규 교육이 있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나 학과에서 가르치는 뭐 2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이 이 해양레저 쪽에서는 확실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여기는 좀 그 훨씬 더 복합적이고 그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운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비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관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경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또 아까 그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부분까지 또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쪽에서 필요한 인재상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종합적인 인재상을 요구하는데 그런 학교나 학과에서 이쪽에 좀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되면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 인력들이 뭐 당연히 적극 채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한 요소에서 그 인력들이 전문성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10년 넘게 일을 해보시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성장을 봐 오셨는데 어떤가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해양내 사업이 뭐 앞으로는 더더욱 뭐 발전할 거라고 뭐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들도 이 여가 쪽으로 여가 생활에 뭐 질적으로 좀 또 관심이 높아지면은 뭐 해양 내조 쪽으로 눈이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양 조정 힐링이라든가 뭐 해양 내조 쪽 관심이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는 더더욱 더 커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다 긍정적으로 해양레저 미래를 보시는데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게 다 조건이 좀 있었죠. 지금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이제 한국의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경기 수도권에 접근해 있어가지고 면허증을 따는 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특히 저희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바다 흡사하는 그 시야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에 운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특히 이제 보트 면허라든가 요트 등을 할 수 있는데 보트 같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기 시흥 조정면허시험장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힐링입니다. 내가 해양레저 활동을 통해서 얻어가는 힐링을 통해 결국에는 다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해양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되는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내가 문화에 관련된 지식 또 그런 장비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에 관련돼서 습득하고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안전사고도 줄이고 내가 해양레저 활동하는 그 본질인 그런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자격증, 제일 시작점이라 할 수 있죠.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교육을 실행하고 가장 또 많은 교육인원을 배치하고 계시는 우리 시흥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의 조정호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